위한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 자유! 네, 안녕하셨어요. 아나운서 윤영입니다. 오늘도 탈북 미남 미녀분들과 함께 자유를 향한 여정 떠나봐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전히 표정이 밝으십니다. 우리 남한 가족들도 잘 지내셨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북한의 명문 제1고등학교 출신의 수재 전주옥 씨가 또 나오셨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네. 그동안 저는 6개월 된 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기 육아하면서 아주 깨가 볶는 그런 6개월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엄마가 아기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보이려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입었어요. 하루하루 아이가 크는 게 막 눈에 보이죠? 보이고 막 이쁜 짓을 계속하고 깔깔깔깔 웃어주고 너무 예쁘니까. 네, 전주옥 씨 정말 반갑고 네, 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결합하면 독재가 유지되긴 하더라고요. 이게 전투가 탄생한 게 후계자 수업을 받을 때 아버지한테 점수 좀 달라고 한 거예요.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뭐 이런 구호들이 너무 밭들마다 붙어있죠. 너무 밭들마다. 이름만 붙으면 전투인데 제일 싫어하는 게 걸음 전투란 말입니다. 일을 설명서를 딱 세잖아요. 다 이제 등에다 쥐고 나와요. 그거 메고 가면 앞에서 김이 물물물물 나요. 나나다 냄새도 나고. 그런 전투가 지금도 있어요? 네. 지금도요? 맞아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바로 북한의 365일 전투입니다. 자, 북튜브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의 북튜브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청소하고 농사짓고 또 쉬는 것도 다 전투라고 부르는데요. 1년 360일 매일 전투를 벌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별별 전투 모습 함께 보시죠. 가을 거지가 한창인 황해남도의 한 농장. 농장원들이 3, 4, 5 모여 잘 익은 옥수수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황해 북도의 농촌 들녘에선 일찌감치 벼 수확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막 수확을 시작한 농민들은 올해 목표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또 그 후에 다른 벼따. 집 앞 한쪽에 켜켜이 쌓인 배추들이 확인됐다. 월동 준비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김장이 한창임을 짐작해야 한다. 여전히 북한 주민들은 김장철이 되면 전투 아닌 전투를 벌여야 한다는 게 탈북민의 증언이다. 늘 전투죠. 네. 아우, 1월부터 그러니까 12월까지 전투를 하다 보면은 1년이 생각할 것 같아요. 북한에서의 전투란 어떤 의미인가요, 승국 씨? 북한은 아무래도 그 사회주의 체제, 그러니까 이제 독재 체제를 유지하자면 사람들을 항상 바쁘게 만들어야 돼요. 맞아. 그래서 뭔가 긴장하게 만들어야 되고 외부에 위협을 조성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전투해서 계속 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배고프게도 만들면서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다 결합하면 독재가 유지되긴 하더라고요. 1월부터 그래서 12월까지 전투가 다 있어요. 근데 이 전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행사인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근데 그 전투할 때 구호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있죠. 많죠. 일단은 뭐 죽기 살기로 덤벼라 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모내기 전투해라 해놓고 뭐 모내기를 제때 끝내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덕무는 말리말을 탐는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말리말 탐는가? 모내기를 기술적으로. 왜냐면 이거를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그 깜빡지르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들이 둥둥 떠요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끝내자 하면서 뭐 당신은 오늘 할 과제를 끝냈는가? 좀 끝나고 나가는데 그러면 좀 사람이 좀 그럼 양심적으로 좀 찔리잖아요.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뭐 강성되고 건설해라 하면서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뭐 이런 구호들이 너무 밭들마다 붙어 있죠. 너무 밭들마다. 근데 말만 들어도 좀 짜증이 나요. 오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일을 위해서 살려고 그런 거예요. 이런 구호들은 누가 정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구호들은 당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당에서 많이 하고요. 그 전투들은 누가 기획을 하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매해 연례 행사같이 진행되는 뭐 새해 첫 전투, 모내기 전투, 뭐
가을 거지 전투 이런 거는 매해마다 다 진행되기 때문에 기초 단체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요. 특별 전투들은 당에서 직접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 2020년에 8차당 대회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8차당 대회 때 80일 전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80일 전투는 그 당 김정은이 배석한 당 정치국 회의에서 결의안을 하고 거기에서 주요 핵심 내용을 코로나19 방역을 한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당에서 직접적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네, 하는 게 문제인데 이 전투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실수가 없어요. 이게 전투가 탄생한 게 김정일 때요. 김정일이 후계자 수업을 받을 때 아버지한테 점수 좀 달라고 한 거예요. 김평일하고 김정일을 넣고 많이 쟀거든요, 그때. 그리고 또 권력 체계 구조가 그때 김정일 쪽으로 많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김평일 쪽으로 유리하게 가니까 김정일이 뭔가 좀 뭔가를 해줘야겠어. 그때 바로 나온 게 석도전돌격대 보면서 300일 전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뭔가 막 사회적으로 기반시설 공사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권한의 행군 때 딱 타격을 맞았던 게 뭐 물론 소련이 붕괴되면서 공산주의의 그 후과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때 이미 앞으로 30년 동안 써야 될 예산을 다 갖다 써버렸어요. 김정일이. 왜냐면 자기를 내세워야 후계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선전선동도 뭐 많이 했지만 그때 막 속도전 뭐 돌격도 뭐 이런 것들이 그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전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전투に시달리는 것은 힘들지. 국민이죠. 백성들이죠. 자, 여기서 남북한 이렇게 달라요. 중간이 없어요. 네. 또 나왔다. 여기 나왔습니다. 아직도 안 해요. 이 코너를. 네. 네. 갑니다. 북한의 전투라고 합니다. 남한은 뭐라고 할까요? 자, 보시죠. 우리도 요거 새마을운동 있었어요. 이거 장전 비교할 수가 있네요.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새벽종이 울렸네 이거 아니에요? 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 세대 아니세요? 아니죠. 아닌데? 알죠. 전혀 전투적이지가 않네. 그러네, 노래는 너무. 아니, 얼굴이 전투적이라서 괜찮습니다. 노래가. 목사님하고 저는 새마을운동 네. 그렇습니다. 시대를 아시죠? 겪어왔죠. 이제 예. 청소년 청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1970년 그러니까. 4월부터 시작됐는데 새마을운동이 제일 먼저는 6.25 전쟁 이후에 너무 먹는 게 힘드니까 또 굶어 죽는 사람들도 생기니까 시작된 정신 개혁 운동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먼저 시골에서 시작됐죠. 그리고 저희들도 살고 있는 도시나 공장으로 이어져서 지금도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자 이렇게 저까지 그래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힘이 있어, 잘 살아보세요. 겪으셨던 분 노래하는 거가 달라요. 자, 근데 이 노래하고 혁명의 노래 높이 평명의 노래 높이 붉은 기 높이 들고 지풍같이 달리자 비슷한데? 달라요. 아니에요. 다른데? 내 말은 북한이 더 전투적이야. 달라요. 우리는 뭔가 전투적인 게 아니라 근데 결과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때부터 굉장히 좀 경제적인 붐이 일어난 것 같긴 해요. 차이가 있다면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전투하면서 계속한 게 아니라 새마을운동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가정마다 이제 텔레비전,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전화기 이렇게 된 시대가 바로 그 새마을운동 그 이후였던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각 계절별로 중요한 전투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1월 겨울에는 어떤 전투가 시작이 되나요? 겨울 생각하면 1월 1일만 딱 지나면 이제 1월 1일 설명서를 딱 세잖아요. 그럼 다 밖으로 나와요, 사람들이. 무조건 그냥 한 해에 그러니까 신년사를 딱 듣고 나올 때 다 이제 등에다 똥찜을 지고 나와요. 똥이 진짜 똥이요? 똥 진짜 인분. 진짜 네. 진짜 똥 주고 본다고? 왜 그러냐면 1월이라야 똥이 굳잖아요. 얼어 있으니까 등에다가 매도 좀 덜 들어오니까 그래서 인분을 한 바켓씩 이렇게 메고 다들 나오면요 도로에 새까맣게 조직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뭐 대학교, 인민반, 기업소별로 다 지고 앞에서 모두 다
또 1월에는 거름. 내기 전투요. 퇴비 전투래요. 퇴비 전투. 퇴비 전투로 딱 이렇게 하고 선전대가 하나 둘 하면 제 때는 한 3시간을 걸어서 담당 농장에 4시간씩 이렇게 줄을 서서 이게 메고 가면요 한참 있으면 똥이 녹아. 왜 그러냐면 사람이 땀이 나니까. 아니 심지어는 땀이 나니까 여기가 뜨끈뜨끈하니까. 어떡해. 네, 그래서 끌고 가야 되는데 끌고 가면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썰매를 끌고 갔는데. 아니 우리는 인구가 많아서. 냄새 엄청 날 텐데. 길이 그래서 그거 메고 가면 앞에서 김이 물물물물 나요. 나 냄새도 나고 막 그랬어. 나 냄새는 뭐 기본 그래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돼. 진짜 냄새 나. 기본으로. 그래서 1월 달만 되면 과제가 나오는데요. 제일 신기한 게 나는 한 세대당 한 톤씩 하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돈이 있어요. 언제부터 먹는 거예요? 한 톤치 싸지도 않는데 왜 한 톤? 근데 우리 먹지도 못하면 우리 엄마만 세대에서 한 톤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또 학교에서 200kg 하래요. 아버지는 데서 몇백 킬로. 그러면 내가 사람이 1년에 얼마를 먹고 얼마를 쌓았는데 이렇게 과제를 많이 내주니 이때 이제 장사를 해요. 방가분들이. 이 과제를 못하면 정책 과제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봐요 이거를. 정책 과제예요. 그래서 이제 인민반장한테 돈 좀 주면 한 바게스 가지 가서 200kg 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똥집 안 줘도 돼요. 비리가 엄청나요. 동네에서 돈 없는 사람들이 똥 장사를 해요 그때. 그래서 화장실에 문을 걸어놓는 문화가 생겨. 똥 좋아할까 봐? 똥을 훔쳐가니까 그래서 자기네 집에 과제를 해야 돼서 겨울에 화장실 문 닫고 이게 전투라는 게 이런 걸 전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언니가 지금 얘기하는데 그 얼었던 인분 냄새가 느껴져요. 맞아요. 얼마나 했으면. 그래요. 나 지금 말하는데 그게 무슨 막 생각이 나는 거지. 생각이 다 나. 그게 할당량이 그러면은 무슨 이 가족의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배급량에 따라 정해졌는데 배급도 안 주고. 배급제도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 말 같지도 않게 막 저희도 중학교 때인데 막 인분으로 가져왔을 때는 40kg인데 인분이 아닌 개똥과 소똥으로 대체할 때는 그걸 5배를 가져야 안 돼. 사람 똥이 비싸요. 사람 똥만 비싼 거야. 비싼 거야. 그게 구분이 돼요. 달라요. 딱 달라요. 됩니다. 냄새가 다르다. 냄새도 그렇고 모양도 달라요. 모양도 달라요. 근데 송juk 씨는 거름 전투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전 농장 일했지 않습니까? 농장 일했으니까 저 거름 전투하면 제일 전투도 정말 수천 아마 수천이 낀다 전투가. 이름만 붙으면 전투인데 제일 싫어하는 게 거름 전투란 말입니다. 저는 농장원들은 1월 3일 첫 전투부터 그거 똥을 메고 다니지 않으면 역전 변수가 똥이 제일 많단 말입니다. 역전. 네. 철도 역전이 가면 그 먼저 그 역전 변수에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내 작업단체 전 그때 처녀 때니까 청년 때니까 내 작업단체 하면 거기 누기도 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깊은데 한 3m씩 됩니다. 한 서너 메다 정도. 그러니까 사다리 타고 내려가는데 이제 거기서 막 인분을 꽃게를 까고 만데 밑에는 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걸 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손으로 퍼담는데 제일 난처한 게 이제 위에서 역전해서 이제 기차하고 사람 들어오니까 밑에서 인분하는 거 모르니까 위에서 제가 벽을 봐가지고 한 번에 제가 지금 그렇게 제가 아니 원래 똥쟁이 재밌거든. 맞아. 근데 애들 똥쟁이 제일 좋아해요. 한국은 있으니까 어른들 똥쟁이한테 뻥뻥 지금 제일 좋은 얘기야. 한국에는 겨울에 모자 쓰고 좀 드물지 않습니까? 북한은 다 수건을 쓴단 말입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마오라 두꺼운 거 다 쓰는데 수건을 쓰고 버버리 장갑이라는 것입니다. 엄지손가락만 나오는 장갑 끼고 똥을 하는데 위에서 내려 쌌는데 어머 어떡해. 사람이 너무 황당하게 하긴 하니까 욕할 맥도 없고 하루 종일 그 밑에서 꽃게질이라고 생각하죠. 그 화가 나는데 밑에서 꽃게질하니까 그 똥이 돼서 200kg 한단 말이야. 저는 그걸 너무나도 목격을 해가지고 그렇지만 돈 쓰기 때문에 무조건 가제를 해야 되니까 저 정말 제일 싫은 게 저 거름 전투입니다. 저는. 아니 오늘 이거 제가 진행하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이 얘기만 계속하면 안 돼요? 나 근데 옛날 생각이 나서. 아니 근데 나는 그런 전투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요? 맞아요. 목사님 이거는 인분 전투만은 북한에 그런 구호도 있습니다. 거름더미는 쌀더미다. 그렇지. 구호가 있어가지고 인분을 안 하면은 안 됩니다. 절대로. 자격이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비료가 있다면 없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구나. 네, 자주 간다.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쬐끄만 인민학교 아들도 이런
쬐까만 쪽발고 있으면 나무가지 쬐까만 거기다가 소래다 한 소래씩 그다음에 인분이 너무 없으니까 거기다 쟤랑 막 섞어가지고 온데 다니면 한국처럼 이게 개들이 이렇게 변을 보면 한국들은 다 걷어내니까 한국분도 북한은 맨도로 개똥 소똥이란 말입니다. 그거 다 삽으로 퍼서 다 담아가지고 몽땅 소중한 거야. 네, 똥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데. 그렇게 말하죠. 자, 똥내기 이제 똥내기 좀 마무리 좀 하고요. 그럼 봄에 가장 중요한 전투는 아마도 뭐 모내기와 관련된 그런 전투가 아닐까요? 모내기를 어떻게 전투식이 나요? 성죽 씨? 그렇게 북한에서는 모내기다 하면 북한 사람들 학생들이고 어른들까지 다 모내기 달인들입니다. 저도 우리 데서 아예 모내기 맹수인데 가재로 줍니다. 모내기 맹수. 우리가 이제 모내기 이렇게 춤을 한숨 재가지고 이렇게 꼽는 건 그건 농정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일단 제가 한쪽으로 민단 말입니다. 이렇게 밀어줘. 네, 만약에 7대라 모춤이 7대라면 7대를 밉니다. 밀고서 막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일단 짝 쓰고 일어섰죠. 그러면 단번에 한 20평씩 30평씩 찍고 허리 팬단 말이에요. 어머. 그래서 너무 허리 굽으니까 요 잔등에 있잖아 여기 새까맣게 탄단 말입니다. 그리고 타서 여기 정말 있잖아 거북이둥처럼 깨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며칠째 쓰면. 그리고 학생들은 또 모춤 나르고 그 내가 정해준 약물 못하면은 그건 사고란 말도 안 돼. 전투 가제를 못했으니까 당연하지. 완전히 일어냅니다. 통화 시간에. 맞아, 밤에도 새벽에도. 안 못하면 됩니다, 못 절대로. 들어가요. 할당량이 엄청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한 학교, 그러니까 학급에 할당량을 논밭을 딱 주는데 못 끝냈어, 예를 들어. 그럼 달방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거기 엄청 물이 차가워요. 막 5월달에 들어가면. 여기가 막 유리 조각으로 짝짝 찢는 것 같아, 이 종아리를. 근데 가끔 또 여기 또 거머리가 또 피 빨아먹고. 맞아요. 말도 못해요. 나 그래서 모내기 전투하면 막 그 학교 때 그거 생각에 막, 소름이 끼쳐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한국처럼 뭐 누구마다 모내기를 하면 막 논밭에 많고 그런 것도 사실은 또 없습니다. 저희 지역도. 그치. 근데는 기계가 하는 게 다 사람이 인력으로 뭐를 꼽아야 되니까 그렇게 많은 고생이 되는데 한국처럼 전 우리 집 뒤에 논에 제일 큰 거 있단 말입니다. 야, 저 모내기 하는구나. 내일이 저기 가서 저 주인하고 말해서 모내기 한번 꼽아봐야 되겠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다 쌓고 꼽는 거 보니까 기계가 다 했더라고요. 저희들인데 기계는 있는데 기름이 없어 돌아먹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모내기 전투라든지 대대적인 행사가 있을 때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학생들이 동원되는 거죠? 네, 집을 떠나서. 그래서 제가 15살이 됐을 때 중학교 4학년, 그러니까 한국이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됐었는데요. 중학교 4학년이 되면 정규 교과 과정에 40일간의 농촌 지원 전투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구호가 한 손에는 펜을, 한 손에는 낫과 호미를, 네, 이런 구호를 가지고 그때 다 농촌으로 학생들이 가게 됩니다. 거기서 숙수익을 다 하면서 하게 되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 그래도 밥이라도 배불리 줘야 되는데 그럼요. 배불리 밥을 안 줘요. 그래서 저희가 가기 전부터 비상소집 회의를 해서 이 쌀을 얼마를 가져가야 되고 김치, 뭐 고춧가루, 기름, 된장, 강내다게, 본인이 콩나게. 스스로 네, 그 외에 부식들을 다 챙겨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4학년 때부터 6학년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 또 나가서 식모를 맡았었거든요. 울버지기네. 네, 그래서 근데 식모의 중요한 역할은 식모요? 네. 아이들이 애들 밥 해주는. 그러니까 저희가 다 자급자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모는 농촌동원을 가기 전에 학급 반장, 분단위원장 다 같이 모여서 자 이번 학기는 1인당 한 끼에 100g씩 하루에 300g. 뭐 그래서 한 달, 보통 한 달 나가거든요. 한 달 동안에 한 명이 10kg가 필요가 돼서 매 집집마다 쌀자루를 들고 쌀 10kg, 뭐 소금 한 컵, 뭐 짱 한 컵, 뭐 말린 야채거리들 이렇게 해서 다 모아서 가게 되고요. 특히 식모는 담임 선생님을 또 챙겨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은 옥수수 밥을 먹는데 담임 선생님은 또 쌀밥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 아빠도 사실 쌀밥을 못 드렸는데 엄마한테 잎쌀 10kg를 10kg. 네. 그래서 엄마가 또 그걸 준비한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그 쌀을 이렇게 준비하고요. 쌀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북한 어느 집에 사실 뭐 기름 고춧가루를 다 쟁여놓고 다니지도 않는데 담임 선생님용 기름 고춧가루, 맛내기 이렇게 다 해가지고 또 가져가고 여기나 거기나 학부형들은 맞아. 할 일이 많습니다. 아빠도 근데 식모를 해야 모내기를 안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면서라도 식모를 시키려고 해요. 애들이 안
시키니까 애들이 새벽 6시, 5시에 기상해요. 그래서 식전 작업으로 모내기를 꺾고 바지 다 젖은 상태에서 대충 한술 먹고 또 나가 일하고 그냥 이건 아동 학대도 이건 아동 학대라고 말할 정규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네? 교과에 교과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나라에다가 공짜로 일을 하면서 자기 먹을 거를 챙겨가면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근데 이거는 여기에다가 토를 달면 이건 정책까지 이건 정치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 송주 씨, 그렇다면 그 전투할 때 좀 성과가 높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뭐 상금이라든가 포상이라든가 뭐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뭐 있습니다. 무조건. 모내기 전투 때는 저희 지역에는 이제 몇 작업반이 이번에 1등 했다면 그 작업반이 한 작업반이 아니라 인민군대, 뭐 인민학교, 중학교 거기 소속된 그룹이 많단 말입니다. 작업반별로. 그럼 말하지 저희 작업반이 1등 했다면 통돼지 100kg, 100kg, 20kg 그 통돼지 한 마리씩 주는데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나 그거 다 가격 뜯어서 이제 한 달이게는 뭐 어느 인민학교, 어느 작업반이 이렇게 놀아주는데 정말 만약 고기 속전 평균 2점, 1점이란 말입니다. 그 돼지고기 물에다가. 그래 오죽하면 저희 동네 사람들은 야 이거 돼지 장화 신고 건너가 물보다 더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품이 그렇습니다. 전투에 동원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각자 이게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내기 하면 역할인데 그 역할들은 어떻게 달라요? 모내기 할 때 각자 역할이 다 있어요. 못뜨기조. 못뜨기조는 못 뜨는 것도 사람이 다 뜨니까 앉아서. 냉장고판 나가. 그러니까 못뜨기조는 모내기조보다 항상 먼저 나가야 돼요. 모내기조가 이제 모를 박을 수 있게 못뜨기를 항상 해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 못뜨기조가 있고 또 중식, 중참조. 중식, 중참. 이게 중간에 오이냉국 같은 거 너무 뜨겁잖아요. 여름에. 새참. 그러니까 그걸 중참이라 그래요, 북한에서는. 이게 중참조가 또 있고 그게 이제 식당 근무가 같이 나가줄 때가 있어요. 식당 근무가 해서 같이 나가고 있고 실제 인력 이거 하는 분들이 있고 저처럼 앞에서 아코디언 연주하면서 선전선동하는 방송반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성국이 오빠처럼 그림을 그려 오늘 당신은 오늘 300%를 수행했다. 그런 쪽. 그래서 각자 분담이 아예 혁명적이에요. 조직화가 딱딱 이렇게 돼가지고. 진성 민족의 자식된 도리. 아우 분해. 응당해야 할 일. 저희 그 예전에도 뭐 이렇게 농번기 때 일손 돕는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방학 때 뭐 대학생들도 가기도 하고. 네네. 예, 목사님도 농촌구 활동하셨어요? 네. 농화를 이제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북한처럼 강제적이거나 한 달씩 하거나 또 새참이나 밥이 없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맞아. 네, 충분한 대우를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그 순간까지만 하는 것이었고요. 특별히 이제 농촌의 학교에는 농번기 때 농번기 그 방학을 짧게 가져서 같이 이제 농촌 활동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원래 많이 도와주거든요. 할 때 군인들 많이 도와주면 내가 가서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많이 도와주지도 않았는데도 고맙다고 그 할머니들이 음식을 정말 아니 이렇게 줘요. 북한에서 그렇게 하면 뭐가 남아 하고 안 해도 아니 북한에서 그렇게 하면 아마 2,400만 명이 다 농촌에서 일할 걸, 모내기만 할 걸. 근데 선유 씨는 이제 예체능 하셨으니까 좀 이런 그 전투, 뭐 모내기 이런 데 좀 예외 아니었을까요? 그럼. 저는 원래 예외인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 모내기는 안 해요. 왜 손이 굳으니까. 대신 모내기 빨리 하라고. 노래를 불러요. 논두렁에서. 근데 제일 위문 공연을 하시는 네, 이거 위문 공연 같이 이제 논두렁에. 하는 거고요, 근데 실제 아코디언이라는 게 휴대하고 다니기 좋아서 아코디언 유명해요. 전투 때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면 야, 그 전투하는 여자들 멘트 혁명적이에요. 잘해요. 완전 먼 바다야 어서 가자. 장군님께로 가는 길이 멀어진단다. 막 이런 음악이 나오고 저희가 막 옆에서 막 이제처럼 뭐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는 붉은 길을 지키리라 막 때려요. 막 손가락. 모내기 그 전투 막 한 소절만. 진짜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럼 모내기 해야 되는데 그럼 다. 아니 뭐 한다고. 아코디언 네, 한 소절 해요. 모내기 맹수입니다. 네. 진짜 많이 불러줘요. 잠깐 좀 해주세요. 네. 시체가 쏘고 뭐 이러잖아. 비겁한 자여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 길을 지키라.
왜냐면 이게 이 가사가 이래요. 맞아요. 시체가 식어 굳기 전에. 혈전은 붉은 길을 물들인다. 이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항일혁명 할 때 뭐 하라고 이거. 뭐라고 따라 하셨어요? 조끼가 신나게 웃어서. 아니 이게 제목 자체가 조끼가예요. 아니, 약간 이게- 군가 같아요. 이게 옛날 프랑스인지 뭔지 그런 데서부터 이 노래가 있었어. 그 북한이 갖다 그대로 쓰는 거야. 약간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뭐 우리도 이런 고무줄 거. 하면서 했었잖아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했죠. 네, 근데 이게 뭔지 전투라는 개념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음악이 나와야 전투인 거예요. 그래서 사생결단으로 적시적작에 마치자 이런 구호가 써 있다니까. 사생결단. 우리가 그 초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거를 여기서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뭐 무찌르자 공산당 몇 년 만인가 뭐 3년 7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그런 거 많이 안 부르거든요. 지금 모르지 애들은. 근데 북한에 어떻게 보면 전투가 진짜 많잖아요. 진짜 많은데 그것을 통해서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그냥 농촌전투 나가면 물론 힘들어요. 새벽 5시에 막 깨워가지고 넘밭에 들이 밀었다가 9시에 꺼내서 밥 먹이고 떠들여 보내는데 그런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 지금 추억해보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끝나고 막 우등불 피워놓고 애들끼리 오락하고 막 그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남녀들의 그 사랑도 막 싹 터요. 그때. 그 안에서 농촌전투 전투 나가서 중에. 연애질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막 이 남녀가 같이 일을 해야 북한은 그래요. 꼭 밭을 갈아도 암소 숫소가 같이 갈아. 이게 혼자 암소가 가는 거, 숫소 혼자 하는 거, 그다음에 혹시라도 암컷 2마리, 수컷 2마리가 가는 거하고 다르대요. 암수를 딱 해놓으면 수컷가 열심히 일해. 그거 맞아. 이건 진짜 맞아. 그래서 정말 맞아. 그래서 면회기 들어갈 때도 우리 담임 선생님도 이래요. 줄 잡는 거 딱 세워놓으면 줄 잡는 건 이제 호약한 애들 세우거든요. 그러면 남녀 들어가요. 그럼 여자는 여기 가운데 낑기잖아요. 남자들이 제 앞에까지 다 해놔요. 양쪽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 신이 나는 거야. 그게 있어. 왜냐면 자기가 허약해 보이지 않기 위한 남자들의 그런 문화에 잘 보이려고. 그래서 그때면 이제 그러니까 이런 윤아 씨랑은 이렇게 남자들이 막 열심히 하고 근데 또 평양 남자들은 이렇게- 알로랭이들이지. 노랭이 인정. 노랭이는 인정. 근데 그 지방에 가요. 농촌 농원을 딱 가서 그 시골 여성들을 딱 만나잖아요. 야 세상에 그런 대접이 없어. 네. 너무 잘해주고 좀 쉬십시오 하고 다 해 지들이. 얼굴 하얗거리니까. 평양 남자라고. 그다음 양말 빨아주고 뭘 일하다가 뭘 여기서 꺼내 딱 보면 국수떡. 국수 나오고 귀여운 국수 나오는 게 지금 떡이 되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어. 맛있어요. 말랑말랑한 거. 맞아. 그런 재미는 있어요. 남녀간에 뭔가 이런 걸 해요. 전투를 하는 거죠. 식구금 전투. 스킨십. 콩밭, 옥수수밭, 뭐 모텔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데서 연애를 해요. 전투적으로 빨리 해. 저희 밭에 사셨으면 저희는 주로 아이고야. 좋아하는 여자한테 쪽지를 던져줘요. 그래서 5시 앞으로 가면 이렇게 가면 여기저기 커플들이 아니 이 정도로 북한의 베리베리 전투들이 너무 많으니까나 어디 가면 야 저 집에서 또 전투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죠. 전투. 네, 자, 모내기 전투 후에 또 여름, 가을에 또 이제 전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전투가 있을까요? 가을거지 전투도 중요한데 가을거지 전투보다 더 힘든 게 화목 전투예요. 그건 뭐예요? 나무를 하는 뗄감. 전투를 아이들이 산에 올라가서 걔도 모내기는 평지에서 하잖아요. 근데 또 이제 산에 나가서 하는 거는 자기들이 겨울 내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난방이 안 되니까 불을 떼야 되잖아요. 땔감 전투가 있는데 진짜 어려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다들 끌어내가서 이파리도 없어. 그래서 솔방울을 원래 따는 솔방울 전투예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화목 전투로 이래 없어져갖고 애들이 여기다 도끼를 차고 그리고 올라가서 그것도 남자랑 여자랑 짝 지어져요. 애들도. 네, 왜 그래요? 남자들이 나무를 찍을 거니까. 그러면 나무를 찍는 친구들은 이렇게 나무 구루투기라도 가져오면 그냥 내려오는데 과제가 있어요. 여자애들이 남자 짝을 못 만나거나 그리고 여중 같은 애들은 이 자기 몸무게보다 훨씬 큰 이런 쌀래기 같은 그 나무 가지들이 한 힘을 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져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해갖고 애들이 거의 이렇게 허리를 펴지 못하고 짐이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거를 애들이 화목
전투도 15일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김장 배추 전투,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가하는 전투가 가을고지 전투, 그다음에 겨울 가면 함옥 전투, 그리고 또 함옥 전투 전에 김장 전투, 함옥 전투인데 김장은 우리 선생님 김장을 위해서 애들이 또 가서 김장밭에 가서 밤 12시 새벽까지 선생님 배추를 지켜야 돼요. 여자애들이 그러고 배추를 훔쳐가니까 지켜야 돼. 그래 전투예요. 그래서 한 짐씩 지고 그 집에 그 학급에 아버지가 힘이 없고 하면 애들이 인력으로 그 농장에서부터 선생님 집까지 또 다 4시간씩 아이들이 걷다가 졸라서 쓰러진 애들이 있어요. 엄마 이렇게 자가지고 와서 선생님네 집에다가 김장까지 끝나야 돼요. 선생님 집에 애들이 김장하고. 선생님은 좋겠다. 선생님 김장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선생님은 5층 사셨는데 5층에다가 다 이 배추 염해놓고 3일 만에 반드시 씻어야 되잖아요. 애들이 그걸 또 다 내려와서 물이 없으니까 겨울에 또 물이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이 구루마에다가 절인 배추를 싣고 강이 있는 데까지 애들이 겨울가요. 그래서 거기서 다 씻어서 선생님 집에 올라가서 딱 이렇게 바르기 좋을 때까지 끝나. 그게 김장 전투예요. 얼마나 끔찍한데. 가을거지 전투가 좀 이제 지나갔잖아요. 가을거지 전투는 뭔 저기가 중요하냐면 가을을 옥수수 같은 건 똥찜이잖아요. 해놨는데 이만큼 옥수수 더미가 됐는데 이걸 넣고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잠을 자거든요. 이 옥수수를 지키느라 밭에서 잠을 자요. 훔쳐가니까. 근데 이걸 빨리빨리 빼야 되는데 소달구지 부족하죠. 그러니까 트럭이 좀 와줘야 되는데 트럭이 기름 없어서 못 오면 이것도 돈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가을에 놨는데 집에도 못 가요, 학생들이. 거기다 이불 깔고 먹고 자는데 새벽만 되면 있잖아요. 그 소리 같은 게 여기 딱 저축해져요. 그러니까 가을거지 전투는 또 하다 보면 이 옥수수 밟고다가 손 엄청 많이 빼요. 선배 그다음에 이것만 강냉이만 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대 다 쳐가고 묶음을 묶어서 밭에다 다 애들이 이거 다 등짐으로 날라서 쌓아놓으면 그걸 또 소사료로 또 농장에서 가져가고. 가을거지 전투가 제일 힘들어요, 제가 볼 때. 이거 심는 건 그래도 뭘 지고 안 다니잖아. 그리고 또 이거 다 끝나고 나올 땐 또 일렬을 세워놓고 몸수색을 합니다. 여기다 훔쳤다. 그래서 또 이거 바지 다 그만큼만 이거 좀 안 돼요. 그냥 이거 다 벗겨놓고 이거 다 수색하고 그러고 이제 한 명 한 명 집으로 사료해놓고 차라리 그때 막 먹어야겠다. 아니 근데 뭘 먹어? 아니 근데 강냉이 가을은 그래도 애들이 강냉이 할 때는 그래도 뭐해서 강냉이 닭각질이라도 한단 말입니다. 강냉이 구이도 하고 닭각질. 그러면 그거 먹을 수 있는데 제일 힘든 게 볕땀 나르기. 볕땀 나르기 전투인데 저희 지역은 농장 탈곡장까지 논 거기서 날아오는 게 딱 10리란 말입니다. 아이고. 학생들 그거 다시 였었잖아. 맞아요. 볕땀은 메고 그때 우리 벼가 10월, 11월 딸 되면 눈이 있단 말입니다. 북한은. 그건 눈끝에서 볕땀이 뽑아가지고 볕땀 나르기 10리를 걸어다닙니다. 정말 이제까지 어디 가면 농사는 학생들이 다 하고 농업대 하면 학생들이 가야 된다 하는 전문가까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전투가 있었는지 지금 이야기 전투가 지금 너무 활발한 건데 아니 뭐든지 이렇게 전투로 이어지니까 그게 몸에 배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일상생활이 이렇게 전투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평양에 있다가 자꾸 평양과 지방을 비교하는데 지방에 내려가는데 평양 남자 정말 옥수수밭, 콩밭 먹기 싫다. 제가 지금 전투 얘기하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있잖아. 본인의 전투를 한번 펼쳐보세요. 강철문의 얘기하는 거 본인은 어떤 전투를 하셨나요? 아니 근데 진짜 이제 콩밭, 옥수수밭, 뭐 모텔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데서 연애를 해요. 콩밭에서요? 너무 많지. 그런 데서 해. 밭에서요? 밭에서. 많이 안 보이니까 그런 데 들어가서 가을에 남녀간에 뭔가 이런 걸 뭐 해요? 전투를 하는 거죠. 식구공 전투. 스킨십, 신혼. 전투에 전투. 그런 전투를 하는데 전투적으로 빨리 해. 박사님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아가서에 다 나와 있어. 바라지 밭은 안 돼요. 네. 그러더라고. 밭에서 하셨네요. 아니 그럼 그런 전투를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도 전투요. 아니 지금 주옥 씨 다 전투요 다. 조용히 하세요. 주옥 씨가 이제 그 연애 전투 얘기를 아니 근데 약간 저희는
어디서 하셨어요? 저희 밭에서 하셨으면 저희는 주로 공동묘지에서. 아이고야. 남의 안 오지. 네, 사람들도 안 오고 공동묘지여서 이렇게 가릴 수 있잖아요. 사이에는 또 잔디예요. 그래서 혹시나네. 네, 학교 끝날 때쯤에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쪽지를 툭 던져줘요. 그래서 5시 묘지 앞으로 가면 이렇게 가면 묘지 여기저기 커플들이 아니 그러면은 잘 어느 김씨 누구 묘지야 뭐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주소를. 아니, 그래서 북한이 당국이 길잖아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 항일 유격대 식으로 전투적으로 하라는 소리야 다. 네. 모든 게 전투적으로. 이게 뭐 농촌 전투 때 이런 커플 사고가 많이 터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커플 둘이가 전 대학교 때요. 커플 둘이 그러니까 제대 그리는 오빠. 그러니까 저희는 시험 시커먼 이런 11살, 12살 차이 나는 오빠들하고 학교 다녔거든요. 직동생들은. 근데 이들이 우리한테 다 성교육을 시키는데 문제는 여기 직동생하고 이 제대 그리는 오빠가 어디 이제 갔는데 어느 날 보혜원이 우리 일하고 있는데 온 거예요. 김매기 전투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깨밭을 뭉개놨대. 그 둘이 왜 몰라 누가 했는지. 그래서 왜 이렇게 뭉갰어? 왜 이렇게 뭉갰어? 소멸이 들어온 거예요. 야, 오늘 그랬는데 똥 얘기부터 정말 별 얘기가 다 나오네, 진짜. 근데 그 안전한 동지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줄을 쫙 세우면 냄새를 맡고 다니더라고요. 깨 냄새가 나는지. 그래서 왜 냄새 맡고 다니지? 그런데 이제 막 하고 비키라, 비키라, 막 비키라 하더니 여기 뭐 나왔어, 최선국 이쪽 나서라. 막 하고 또 나가면 또 윤설미 이쪽 나서라. 둘 데려가는 거야. 근데 가면서 뭐라냐면 야, 이 새끼야. 들어갈 데 없어서 깨밭을 뭉개나? 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깨가 쏟아졌어. 무슨 소리지?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이렇게 퇴근을 하면서 깨밭을 봤거든요. 보니까 한 3-4고랑 정도 많이 망쳐놨네. 그래서 심할서 쓰고 엄청 생활청화에 휘달기고 너무 그건 잘못된 아무것도 아닙니다. 좋은 내가 농장이라 쏟아져. 때는 저희 분조장님이 우리는 분조장 동지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조장이 나이 드신 분이 됐던데 대학생들이 이렇게 막 농촌동원 하는데 그 논밭에 가면 벼로 넣어놓던데 나래 있습니다. 볏짚으로 만든 방풍장 같은 거. 나래를 논밭에 이렇게 쭉 막아놨단 말입니다. 논 모판에다가. 있지. 그러니까 바람이 세니까 막아놨는데 그 밑에서 안 하긴 모판 안 하겠어 둘이서 지금 이렇게 막 사랑 나누는데 분조장님이 모르고 올라서 그 나래를 탁 치고 훌 넘는 순간에 내렸다 밟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밑에서 까무러치고 저 진짜 그런 거 그다음 왜 그런지 몰라다만 보니까 그런 일은 아니 부디디고 논두렁에서 안 하겠어 뭔 너는 좀 물이 있지 않아요 좀? 그건 괜찮았어요. 몸판에는 논두렁이 높으니까나 거기도 물이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거기서 보이니까, 거기도. 안 좀 보니까. 알아서 잘 가셨겠지. 이 정도로 북한의 베리베리 전투들이 너무 많으니까나 오죽하면 옆집에서 이제 부부간에 안가야고 나거니 싸움하지 않습니까? 야, 저 집에서 또 전투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죠. 전투 중에 사랑은 표현 안 해요. 그렇죠? 네. 아니까. 아니, 무슨 정글의 법칙 볼 필요가 없겠네. 그냥 정글이네. 옛날에 물레방앗간이 있었고 지금은 깨밭. 맞다. 사랑 전투 그러니까 사랑 전투. 사랑 전투 아니다. 그거는 절대로 감히 사랑 따위에다 전투를 붙일 수 사랑이라는 없죠. 용어잖아요. 북한은 사랑을요. 그렇게 허술하게 막 여기처럼 남발하면 큰일 납니다. 사랑은 오로지 장군님에 대한 사랑, 조국에 공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둘이 좋아하다가 이제 남이 그러니까 부부간이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식 표현 어디가 나 바람 쐈다 합시다. 그러면 그거 둘이서 노동 달린 데다 집어낸단 말입니다. 새벽마다 그 숱한 사람들 앞에 서서 부하군절 맞아. 부호를 뛰어야 돼요. 외치며 온 시내로 돈단 말입니다. 부하군절이 뭐야? 부하군절 바람 피지 말라고. 바람 핀다는 소리 북한은 부화한단 말입니다. 화목하지 않은. 부화하지 않아. 바람 핀 사람들을 이렇게 창피하게 만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시내로 돈단 남자하고 여자 같이? 같이. 네. 앞에 쟤네들은 새벽마다. 바람 폈다 이렇게 다 알 수 네. 있게.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북한은 사랑하는 사이끼리 사랑한다고 안 해요? 그럼? 좋아한다 말 안 써요. 그럼 뭐 표현할 때 뭐라고? 야, 내 나 너를 너 좋아한다. 좋아한다고. 내 너를 좋아한다라는 좋아한다. 말로 표현이 안 쓸 때. 우리의 뜨거운 심장을 조국에 바치다. 그걸 이제 너무 좋아. 아까 우리 그 경아 언니가 말씀하시는 그러면 좋아한다는 말로 다 표현이 안 된다죠. 그건 행동으로 가야 돼요. 그 외에는 더 쓰면 안 돼. 중간이 없구나. 네, 사랑은 오로지 순간이 좀 순금한 지금 표현. 좋아하나요?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투적으로. 네. 건설 분야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 건설 분야에도 전투가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많겠지. 너무 어떤 많죠. 전투가 있었나요, 송주 씨? 북한에는 건설장마다 속도전, 전격전, 선별전. 맞아요. 그 구호가 빠지면 안 되고
새빨간 깃발이 항상 휘날린단 말이에요. 붉은 기. 그래서 북한에는 건설 전투에서는 속도전이란 단어를 빼놓으면 행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북한의 속도전은 양, 어느 만큼 많이 돼. 양, 질, 속도를 다 한다서 속도전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속도전이 정말 속도전 정신으로 표현하는데 저 북부 내륙선이 우리 집에 옆에 있었는데 북부 내륙선에도 군대들, 돌격대들 동원되게 하는데 거기 솔직히 순 사람이 인력으로 하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제 기간에 성공을 못하고 하는데 백두산 청군 청년 발전소라는 거 있었습니다. 김정일이가 정말 중시하던 그 공사인데 10년이 되도록 그걸 완공 못했단 말입니다. 3년이 끝내고 5년이 끝내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인민군대 동원돼서 끝내는데 김정일이가 오죽 너무 속이 상하니까 내가 준 지형물자를 저기다 언제를 쌓아도 다 쌓았겠다 정도로 비판을 받을 정도로. 그 속도전이란 게 인력으로 하는 속도전이랍니다. 저 한국에서 제일 놀란 게 북한은 항상 전투, 속도전, 전격전인데 대한민국 건설장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안전인데 나올 때까지 안전. 그럼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다 북한은 동문은 오늘 계획을 수행했는 거하고 손가락 찢딱 하면 부호가 있어요. 무서워. 있다니까. 그걸 보는데 한국에 들어가는 떡지만 행복한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을 돌아가자. 정말 감동받은 구호들이 한국에 너무 많고 웃는 엄마 밝은 가정 알고 보니 아빠 건강 아빠 안전. 저 외우셨네요. 감동으로 눈물 흘렸다는데요. 일을 계속 하시니까. 그런 세상에 살아남아 이주죠. 맞아. 너무 전 너무 감동. 북한은 목숨 바치라 그러는데. 그럼 이런 전투가 있다면은 그 영웅도 탄생을 할 것 같거든요. 예. 죽은 영웅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회주의식 건설 전투 방식. 건설 전투에서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유명한 게 언나라에 소문났던 한마천영. 속도전 돌격 청년 돌격대. 북한은 한 17세 때 나가요. 그때 나가서 정말 위험한 게 계속 세뇌시키면서 장모님 따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얘가 훌륭하다 막 이렇게 내세워주면 자기가 진짜 그 영웅이 됐나. 영웅심리. 네. 근데 나는 수령의 그 통치 하에서 빛날 수 있는 영웅 이런 게 뭔가 들어와요. 그래서 한마천이라고 뭐냐면 해머 알죠? 해머. 아, 그게 한마천이에요? 네, 그거 하나 쥐고 1000번을 돌려 진짜. 이게 근데 하니까 할 것 같더라고. 여자가? 처음엔 힘으로 하고 하다 보면 그다음부터 힘으로 유명한 거예요. 요령으로. 이걸로 돌려요 이게. 그래서 그런 해머천여가 나오고 뭐 그다음에 무슨 5만 명 대합창이 있죠. 네. 5만 명의 합창대에 서자고 하면 5만 명. 와. 5만 명. 어떻게 다 쓰죠? 소름 끼치고. 한 10중 서는 것 같아 이렇게. 근데 그때 나무 틀에다가 올라가 이렇게. 위험하다. 떨어지겠다. 그다음에 거기 올라가서 그 사람들의 5만 명 합창을 한번 보시면 인터넷에 있어요. 어디에 계십니까? 그 장군. 울며 해. 김백교. 그게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세뇌를 당했으면. 얼마나 세뇌당했고 얼마나 막 이런 영웅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네. 남들 이렇게 햄버 돌릴 때 펜 돌리시잖아요. 저는 붓을 돌리고. 여자 실컷이 이렇게 상하면 안 돼. 아, 정말 영웅 씨 정말. 류옥 씨는 뭐 생각나 영웅. 사랑스러운 캐릭터. 네, 뭐 이런 뭐 한국에서 영웅하면 내 마음속에 간직한 그 사람이 곧 영웅인데 북한에서 영웅은 제도적으로 딱 정해진 게 있습니다. 영웅. 그래서 뭐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뭐 대남 공작을 하다 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공화국 영웅. 그 다음에 각 분야에서 뭐 일을 잘한 노력 영웅들이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대표적인 노력 영웅은 위춘희 아나운서예요. 그래서 김정일이 가장 좋아했던 목소리로 당과 우리 장군님의 그 마음을 대변했던 사람. 네,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노력 영웅으로 이렇게 추대했던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한국에는 왜 아나운서가 영웅이 안 되죠? 제 마음의 영웅이세요. 누군가의 영웅이십니다. 사람의 영웅이 됩니다. 뭐 아파트도 막 주고 하던데. 맞아요. 그렇더라. 아무튼 1년 365일 전투 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가 남한에 와서 전투 없는 생활을 지금 하시잖아요. 근데 뭐 사실 뭐 하루하루가 전투긴 합니다만. 나름의 전투를 하고 있죠. 예. 처음엔 좀 적응이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뭔가 전투도 없고 심심하지 이러지 않았을까요? 뭔가 이렇게 너무 루즈하고. 맞아요. 저는 뭐 제주도가 워낙 예쁘다고 이제 아빠가 북에 있을 때 많이 해서 오자마자 제주도를 갔는데 이게 좀 전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모두 다 한라봉 따기 전투회로 뭐 이런 게 나올 줄 왜냐면 길거리를 다니는데 집집마다 귤이 그냥 전투예요. 완전 막 이렇게 너무 많아서 지금
이거 전투를 누가 하는 없는데 누군가는 하는 것 같아요, 전투를. 훈련이 너무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계들이 전투를 하더라고요. 기계 그냥 환자가 들어가서 그냥 슉 이렇게 돌고 나오고 나 세상에 가을고디 하는 거에 놀랐는데 그게 그 기계 안에 들어가서 다 추수가 돼서 나와. 추수가 돼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난 너무 놀랐어요. 인력난의 허덕이지.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놀란 게 러시아에서 오신 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네. 첫 번째 놀란 거는 열매가 너무 많은 거에 첫 번째 놀라고 나만에 그 두 번째 놀란 거는 그거 아무도 안 따는 거에 놀랬대. 이거 왜 안 따지? 이 맛이 그래서 그걸 다 따가지고 그걸 청을 만들고 다 하는데 길거리에 귤나무가 막 있는데 사람들이 안 따. 매실도 굴러다니잖아요, 매실도. 매실 굴러다니고 그냥 다 그냥 새가 먹고 하거든요. 이게 한국은 전투가 없는데 이제 뭐 명절 때 막 추석 막 이럴 때 보면 택배가 막 행렬을 서잖아요. 근데 거기다 쓰는 단어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핵배송, 로켓 배송, 총알 배송. 북한에서는 항상 뭐라고 해요? 전투적이잖아. 그러니까 막 이 북한 같았으면 제때 뭐 택배를 뭐 전투적으로 상승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핵배송, 로켓 배송 하면서 막 하는데 그것도 또 택배사들끼리 막 경쟁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핵배송, 로켓배송 저런 걸 막 써도 되나 할 정도로 북한에서는 그런 단어가 저렇게 그냥 쓰여지지 않는 건데 되게 놀랐어요. 우리 부지런한 우리 송죽 씨 처음에 남한 오셔서 뭔가 이렇게 전투가 없어갖고 왜 이렇게 허전하지 이러셨을 것 같아요. 적응이 좀 안 되시지 않았을까요? 전투도 없고 진짜 저는 처음에 현장에서 들어가 차기 일할 때 정신없이 일하는데 팀장님께서 전화 왔습니다. 이모님 어디세요? 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안 퇴근하세요? 아니 몇 시 퇴근입니까? 5시면 퇴근한다는데 전 6시까지 그냥 항일했단 말입니다. 왜? 꼭 북한은 전투하면 총화가 있단 말입니다. 저녁에 꼭 총화를 해야죠. 내 계획을 오늘 어느 만큼 했다는 그건데 그거 하나도 없는 거야. 내 마음대로 퇴근하라는 게란 말입니다. 하다가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한다는 게 좀 너무 좋습니다. 지금. 그래요? 이 총화 없어요? 총화 없어. 세상에. 총화가 그러니까 보고회 같은 거잖아요. 뭐 조회. 그것도 없고. 열차가 떨어져야 넌 퇴근할 수 있다. 뭐. 네. 그다음에 뭐 문건에다가 뭐 내가 얼마만큼 했다는 것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남쪽에 와서 뭐 이렇게 어이싸 와 뭐 이래야 되는데 북한은 그럼 놀다가도 사장이나 작업반장이 오면 어이싸 이런단 말이에요. 놀다가도 사장들하고도 똑같고 뭐 퇴근할 때까지 똑같고 뭐 저는 컴퓨터만 앉아서 하는 회사였는데 말을 잘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돌아가? 근데 가만 봤더니 그 사람들은 제가 왔을 때 매일매일이 전투 같더라고. 자율적으로. 알아서들 막 해요. 북한은 계획 경제다 보니까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계획만 하면 끝이야.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 없어요. 근데 남쪽은 벌써 하는 만큼. 그게 하는 만큼이고 그리고 책임이 있고 하니까 그게 다른 거죠. 알아서 하는데 그래서 아직도 전투적으로 하지 않은 말 제일 싫어요. 그냥 꾸준히 해 그냥. 그게 더 많이 하더라고. 이게 농촌 전투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장점이라고 굳이 장점을 뽑으려면 저희가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버스가 이제 강원도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눈이 살짝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가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한국 친구들은 의자 밑에다 머리를 다 내려박고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북한 청년들은 다 뛰어내렸어. 다 뛰어내려고 뒤에서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전투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들은 무서운 게 없어요. 거야. 아, 그까짓 거만 차 밀리는 거 이게 뭐 두려운 거라고. 그래서 벌써 그때 벌써 창문 열고 다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한국 우리 친구들은 막 이러고 있는데 북한의 여자 친구들도 다 뛰어내려가고 밀고 있는 거. 그런 것도 굳이 장점 하나 있어요. 맞아. 이게 안 되는 게 당장 위험한데 안내 멘트가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고 기다려. 해결하겠습니다. 진짜 기다린다는 게 신기해. 나 이거 말을 진짜 잘 기다리다가 죽어. 다 튀어나가. 우리는 말 잘 듣죠. 우리는 100% 내가 알아서 다 튀어나가요. 그거 안 들어요. 절대 안. 안 믿는 거야. 당국을 안 믿어. 믿을 거 나밖에 없다. 북한에는 건당 시간당 아무 현장이나 농촌이든 뭐 어촌이든 다 가면은 빨리빨리 속도전 한데 한국은 천천히 우리 그게 빠른 거예요. 조심히. 맞아. 저 계속 뛴단 말입니다. 지금 많이 낮은 거죠. 뛰지 마시오. 이거 언제
오늘 못하면 내일 해도 됩니다. 잊지 마시오. 안전이 첫째입니다. 너무 귀한 인력이다. 회사에 감동 몽기 너무 근데 우리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되게 빠른 편이거든요. 그렇죠. 영상은 놀라잖아. 전 세계에서 가장 번호를 빠르네. 줘도 우리 한국은 되게 빨리 지는데 늦게 지거든요. 근데 북한 더 빨리. 근데 빠릅니다. 그거 왜냐면 게임을 해도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잖아요. 게임을 제일 잘하면 이 빨리빨리 때문에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사람들이 만약에 게임을 네, 하면 그게 잘 안 맞죠. 저도 이제 오늘 요만큼은 내일까지 해야 된다고 해서 차장님이 먹을 요만큼 가져줬는데 벌써 차장님 돌아서 벌써 난 다 했다. 아니 이거 벌써 다 했어요? 그럼 뭘 하겠습니까? 좀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네. 못 고치겠습니다. 오늘 북한의 365일 전투를 주제로 북한의 생활 이모저모를 알아봤는데요. 목사님 함께 하신 소감 끝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전투를 그렇게 365일 하는데 왜 못 살죠? 이게 말입니다. 맞아. 굉장히 그 마음속에 체제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다 같이 지금 천국 갈 때까지 신앙의 전투하셔야 되는데 신앙의 초심, 열심, 뒷심이 여일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이제 앞으로 화장실에 갔을 때는 항상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똥 전투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집에 가서 너무 좋아하시네요. 원리를 집에 가서 보겠습니다. 깨밭 연애 재밌었고요. 이러다가 집 2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너무 궁금해. 토크 전투 하고 있잖아요. 네. 전투적이야, 토크 전투. 네, 맞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에도 기술력이 좀 많이 발전해서 이 자유가 있는 생활을 더 많은 분들이 좀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것을 믿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요, 또 오자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 갖고 오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함께 외쳐볼까요? 자,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 합니다. 당 간부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초에 좀 먹어줘야 되는 힘을 좀 내야 되니까 충성을 하기 위해서 평양에서 이제 간부들이 온다는 연락이 오게 되면 하루 전 식사표가 나와요. 철갑 상어. 시작부터 너무 센데 또 추천해 주시면 하는 게 특이한 부위 고양이식. 맞아. 특히 남자한테 절대 남자한테 남자한테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나 정말.